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 설레던 마음, 떨리던 손길, 몰래 써내려간 편지들. 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해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아니, 오히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야기.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우리는 대학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비 오는 날, 나란히 우산을 쓰고 도서관까지 걷던 순간, 밤새도록 시를 주고받으며 눈빛으로 속삭이던 순간,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이자 연인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청춘은 너무나 가혹한 세상 앞에 무너졌어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봐요. 나팔꽃이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요. 할머니, 할머니, 아, 제 천사 같은 손녀 지은이가 왔나 봐요. 어머, 우리 지은이 왔구나.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 줄까? 네, 호떡 좋아해요. 이 아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하지만 아이 엄마, 제 딸 서연이는 늘 바빠 보여요. 엄마 지은이 좀 봐주세요. 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그래. 가거라. 딸아이는 늘 뛰어다녀요. 저도 젊어서는 그랬었는데. 아니, 저는 뛸 시간도 없었지요. 오후가 되면 동네 도서관에 가요. 거기서 책도 읽고 가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특히 그 사람 생각이. 첫 만남의 기억. 그때가 1970년이었을까요? 저는 20살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뛰어가던 제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키 큰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눈이 참 맑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문과대학으로 가는데 함께 가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저는 국문과 2학년 이노라고 해요. 저는 윤혜진이에요. 이노. 이노라는 이름을 처음 입에 올리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혜진아, 오늘 시 낭송회 같이 갈래? 이노는 문학동아리 청춘의 회장이었어요. 저는 그냥 말단 회원이었고요. 낭송회장에는 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인호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낭송하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인호의 목소리가 촛불처럼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제 가슴도 덩달아 떨렸어요. 낭송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인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인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보내지는 못했지요. 인호 오빠에게, 아니다. 너무 부담스러울까? 인호 씨에게, 이것도 어색하고, 결국 이름 없는 당신에게라고 썼어요. 어제 당신의 시 낭송을 듣고 있노라니 가슴이 뛰었어요.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처음 알았어요. 당신이 읽어주는 시 한 편 한 편이 제 마음에 꽃처럼 피어났어요. 편지지가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마다 썼거든요. 하지만 단 한 통도 건네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용기를 낸 건 벚꽃이 지던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혜진아, 학교 뒤 언덕에 같이 올라갈래?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덕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혜진아,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인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너를. 그때였어요.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인호가 그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나랑 사귈래? 제 대답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날의 따뜻했던 인호의 손. 지금도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1970년 후반으로 갈수록 캠퍼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학원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곳곳에서 들리는 구호 소리들. 인호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혜진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 시와 문학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인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 따뜻했던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것들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인호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저는 그땐 몰랐어요. 우리를 갈라놓은 그 무서운 일들이 닥쳐올 거라는 걸. 1979년 10월 26일.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캠퍼스가 술렁였어요. 큰일 났다. 경찰들이 왔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뛰어나갔는데 인호가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인호 오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인호가 돌아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혜진아, 혜진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경찰서 앞으로 갔어요. 저기요, 이인호라는 학생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저는 가족 아니면 안 돼요. 돌려보내지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하루 종일 경찰서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인호가 나올까 봐서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한 달, 두 달,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애 왜 저래? 바보같이.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니까요. 혜진아,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 위험한 놈과 사귄다고? 아버지, 인호 오빠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으면 왜 잡혀갔겠냐? 그건 오해일 거예요. 왜?
너 이 바보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어머니도 우셨어요. 혜진아, 제발,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어머니,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이 그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개월 만에 인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제발, 그만해라. 나는 이제 예전의 그 인호가 아니야. 너를 지켜줄 수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 부탁이다. 나를 잊어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라. 내가 보내지 않은 편지들 모두 읽었다. 고맙다.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인호 오빠가 제 편지를 읽었다고요? 언제? 어떻게? 알고 보니 문학동아리 선배가 전해줬다고 했어요. 제가 몰래 써놓은 편지들을 인호에게. 그런데 왜 인호는 이별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거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혜진아, 인호 소식 들었어? 동아리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요? 인호가 다른 여자랑 편지를 주고받는데 네. 그게 무슨 감옥에서 만난 변호사의 딸이래. 부잣집 딸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혜진아, 현실을 받아들여. 인호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그럴 리 없다고. 인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호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1980년 봄, 인호가 잠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캠퍼스 뒤 언덕. 우리가 처음 손잡았던 그곳으로 인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인호 오빠, 혜진아, 오랜만에 들은 제 이름이었어요. 오빠, 혜진아 미안해. 오빠는 왜 저한테 이별을 말했어요? 왜 다른 여자와? 그건 미안해. 날 잊어줘. 그때 인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해. 왜요? 왜죠?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혜진아, 제발.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예측할 수 없어. 언제 다시 잡혀갈지,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돼. 너는 행복해야 해. 평범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봄꽃이 흩날리던 그 언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인호도, 제 청춘도, 제 꿈도, 모든 게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인호에게 쓴 편지들을 모두 태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인호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였어요. 너무 아픈 기억들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인호와 헤어진 지 1년 후 부모님의 강요로 선을 봤어요. 혜진아, 이번 남자는 괜찮다. 공무원이고 집안도 단정해. 김태수라는 남자였어요. 성실해 보였어요. 인호처럼 꿈 많은 눈빛은 없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네, 윤혜진입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어요. 태수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취미가 뭐세요? 책? 읽기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시집이요. 그때 태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시는 잘 모르지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마지못한 결혼. 혜진아, 태수 씨가 프러포즈 했단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할래?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인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저 혼자 계속 그리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네, 결혼하겠어요. 1982년 봄, 저는 태수와 결혼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소박했어요. 아니, 비어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인호 생각만 났어요. 인호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신혼여행에서도 새집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태수는 처음에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고 저를 잘 챙겨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어요. 혜진아,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내 말 듣고 있어? 아, 네, 듣고 있어요. 안 들리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 태수는 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태수에게 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태수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에이, 답답해. 회사 일도 짜증나고 집에 와도. 여보, 술 그만 마셔요. 왜? 내가 술 마시는 게 잘못이야? 점점 자주, 점점 많이. 술이 들어가면 태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너는 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 거야? 어느 날 밤 취한 태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러긴 왜 그래? 넌 항상 딴 생각만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때 태수의 손이 제 볼을 때렸어요. 아, 처음 맞았을 때의 충격. 지금도 생생해요. 여보, 정신 차려. 내 남편은 나야. 나.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서연이와 준호. 제 두 보물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소리 질러요? 아니야, 서연아. 아빠는 일이 힘드셔서 그래. 엄마는 왜 울어요? 엄마 안 울어.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아이들이 들을까 봐서요. 태수의 사업이 망했어요. 혜진아, 미안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만큼은 태수도 절망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장터에서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를 업고 준호 손을 잡고 언니, 이 옷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8,000원 어때요? 8,500원.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어요. 발이 퉁퉁 부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혜진아, 넌 왜 그렇게 살아? 언니 정희가 놀러 왔어요. 언니, 태수가 술 마시고 때린다며. 왜 그걸 참아?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야?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 정해준 길이야. 끝까지 가야지. 언니의 말은 복잡했어요. 때로는 제 편을 들어주다가 때로는 참으라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특히 여자가.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여자가 혼자 살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태수가 병에 걸린 건 2005년이었어요. 강경화였어요. 오랜 음주 때문이었죠. 혜진아, 미안해. 병상에 누워서야 태수가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너를 많이 아프게 했지? 그때서야 예전의 태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몸이나 잘 추스르세요.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는 반년을 더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2006년 겨울이었어요. 혼자가 됐나? 태수가 죽고 나서 이상했어요. 슬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허무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저는 50대 중반의 홀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인호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대학 동창들을 만나면 인호 소식을 들었어요. 혜진아, 인호 소식 알아? 아니요. 어떻게 지내요? 결혼 안 했더라고. 혼자 작은 출판사 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직도 혼자라니 안 됐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인호도 혼자라니. 저처럼 외롭게 살고 있다니.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50년의 세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2010년, 2015년, 2020년.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저는 점점 늙어갔어요. 하지만 인호에 대한 그리움은 늙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진해졌어요. 만약 그때 인호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조용하고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올 기적을 모른 채 말이죠. 2024년 3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어요. 새로 나온 시집을 보려고 했거든요.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장 사이를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황금빛으로 춤추고 있었어요. 시집 코너에서 책을 찾고 있는데 김소월 시집이 여기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뒷모습이 혹시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혜진아,
5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인호 오빠였어요. 인호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아, 정말 너구나. 인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인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해요?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도서관 옆 작은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혜진아, 많이 늙었다. 인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빠도요. 머리가 하얗게 샜네요. 그동안 결혼은 했어? 네. 했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오빠는요? 나는 혼자야. 쭉. 네. 놀라웠어요. 정말 혼자 살았다니. 왜 결혼 안 하셨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 인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70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오빠, 혜진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때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가 한 일이 맞았어요. 맞다고? 우리 둘 다 평생 혼자 산 게 맞다고? 인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서연이와 준호. 그래. 아이들 잘 자랐어? 네, 다 성인이 됐어요. 손주들도 있고요. 좋겠다. 가족이 있어서. 인호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오빠는 정말 혼자셨어요? 출판사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매일매일이.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빠, 그때 편지들 정말 다 읽으셨어요? 응, 다 읽었어. 얼마나 예쁘게 썼던지. 부끄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이었어. 50년 전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어요. 공원을 산책할 때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혜진아, 이 나이에도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구나. 저도요. 가슴이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딸 서연이가 알아챈 거예요. 엄마, 요즘 어디 가세요? 맨날 외출하시고. 응? 그냥 친구들 만나고. 무슨 친구요? 누구예요? 엄마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서연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엄마가 옛날 친구를 만나고 있어. 옛날 친구요? 응. 대학 때 친구. 서연이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설마 남자친구였던? 서연아.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15년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서연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이 70의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듣기 싫어요.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어떡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서연이는 결국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아들 준호는 더 냉정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야,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더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준호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나타나서 엄마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준호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언니 정희도 알게 됐어요. 혜진아, 너 정신 나갔니? 언니, 70살에 무슨 연애 타령이야? 언니, 내 얘기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당장 그만둬.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긴 왜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주변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내 아이들은 생각도 안 해? 언니가 다기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그 남자 만나면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아이들은? 손주들은? 그런 건 그런 건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할머니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어머 그 나이에.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나. 슈퍼에 가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그렇지.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혜진아, 우리 그만 만날까? 어느 날 인호가 말했어요. 왜요? 갑자기 내 가족들이 반대하잖아. 괜히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가족들과 싸우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인호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빠 5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와서 포기해요? 혜진아, 우리는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늦었다는 게 뭐예요? 사랑에 늦고 이른 게 어디 있어요? 있어. 우리처럼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랑은. 서로를 향한 미안함. 오빠, 제가 오빠를 힘들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문제야. 넌 괜찮다고 하지만 내 얼굴이 하루하루 어두워지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빠도 힘드시죠? 솔직히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 인호는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도서관에서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 나이에 사랑은 무리였나? 아이들의 반대도 심했고 주변 시선도 좋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인호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2024년 11월 인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디서요? 캠퍼스 뒤 언덕. 우리가 처음 손잡았던 그곳에서. 50년 전과 똑같은 장소였어요. 언덕에서의 마지막 이별. 가을 바람이 차가웠어요. 인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혜진아, 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행복해야 해. 가족들과 편하게. 오빠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혜진아, 그때 인호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고마웠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오빠, 50년 전에도 이렇게 헤어졌는데, 또 이렇게, 오빠, 정말 이게 끝인가요? 인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50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었어요. 또다시 이별이었어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다시 헤어져야 하다니 운명이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다시는 인호 오빠를 볼 수 없는 건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야 가장 밝은 빛을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2024년 12월 인호와 마지막 이별을 한 지 한 달 후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주 지은이와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어머, 우리 지은이가 그림을 그렸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병원에서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어요. 서연아,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지은이는? 지은이는 괜찮아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환자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이에요. 스트레스요? 네, 정신적 충격이 클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죠? 서연아,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는 거 반대했잖아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서연아, 하지만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놀라웠어요.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는 평생 아빠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서연아,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셔야 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저씨, 인호 아저씨죠? 연락해 드릴까요? 서연아, 엄마가 그렇게 아프실 정도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면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그날 밤늦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혜진아, 인호였어요. 오빠, 어떻게? 서현 씨가 연락해줬어. 내가 쓰러졌다고. 인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많이 아파.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인호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혜진아, 내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날 밤, 인호는 병원에 남았어요. 인호가 의자에 앉아서 밤새 저를 지켜봤어요. 가끔 깨면 인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빠. 응. 그 따뜻한 손길.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호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목이 아프겠다 싶어서 깨우려고 했는데 인호가 잠꼬대를 했어요. 혜진아, 미안해. 자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인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뭐예요? 50년 전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요?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었어. 네. 나는 평생 너 하나만 사랑했어.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할까 봐서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오빠.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우리 둘 다 평생 혼자 살게 만들었으니까.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어요. 50년 동안의 오해가 그제서야 풀렸어요. 다음 날 서연이와 준호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호에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호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 준호 씨,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인호 아저씨,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제가 아플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인호가 매일 병문안을 왔었거든요. 혜진아,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네. 좋아요.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런 것 같아요. 50년 만에 정말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2025년 3월, 인호와 함께 바닷가로 갔어요. 혜진아, 바다가 참 예쁘다. 네. 오빠와 함께 보니까 더 예뻐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오빠, 우리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다고? 아니야. 인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에는 늦고 이른 게 없어. 진짜 사랑은 언제든 가능해. 정말요? 정말이야, 혜진아. 네. 우리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오빠, 이 나이에? 이 나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가슴이 뛰었어요. 70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네. 좋아요. 2025년 5월,
정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서연이가 저를 화장해 줬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그래. 이 나이에도 예쁘게 보여. 물론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든 예뻐져요. 준호도 축하해 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인호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저는 인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평범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봄은 올 수 있으니까요.